혹시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자주 나타나시나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단순히 체했다 라고 생각하고 넘기기 쉽지만, 이와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면 기능성 소화불량에 의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 치료가 필요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능성 소화불량을 부담없는 가격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한의원 변견원장입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히 소화불량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싶으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화불량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일어나는 소화장애를 말합니다. 보통 과식을 했거나 밥을 급히 먹어서 체했을 때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가스가 차거나 속이 쓰리는 불편함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기능성 소화불량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화불량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소화불량은 기질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기능성 소화불량은 구조적, 기질적인 문제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병원에서 위내시경, 혈액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해보아도 특별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소화불량은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기능성 소화불량은 어떤 원인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기능성 소화불량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원인 4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심리적 요인입니다.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 등으로 뇌가 계속 자극을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위가 제대로 수축하지 않게 되어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게 되어 더부룩함을 느끼는 기능성 소화불량이 발생하게 됩니다. 둘째는 소화효소 부족입니다. 우리 몸에는 음식을 소화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소화효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천적으로 소장 내 소화효소들이 부족하거나 나이가 들면서 소화효소가 부족해지면 이로 인해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면서 기능성 소화불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소장 기능 저하입니다. 소장은 음식물을 소화 분해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소장 기능이 약해지면 영양분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해 물질도 흡수하게 됩니다. 체내로 흡수된 유해 물질은 혈액을 타고 위와 뇌로 이동하여 염증을 발생시키는데, 이때 해당 기관들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기능성 소화불량이 유발됩니다. 넷째는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입니다. 장 속에는 수많은 유익균과 유해균이 공존하며 살고 있는데,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균의 수가 우세해지면 가스가 과도하게 생성되어 배가 더부룩하게 부풀어 오르고 배변 활동에도 영향을 미쳐 변비, 설사 증상을 보이는 기능성 소화불량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원인으로 발생되지만 일반 검사 기기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기능성 소화불량은 일반 의료기관보다는 이를 검사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한의원에서는 소장 상태 및 신체 전반적인 부분들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능성 소화불량의 원인을 찾고자 하신다면 본원에서 다음과 같은 검사들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체질검사. 응용근신경학의 이론을 이용하여 환자의 체질을 파악합니다. 둘째, 장 민감도 검사. 이 검사를 통해 장이 과민한 상태인지 소화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진단하여 과민성 대장증후군, 장누수증후군, 기능성 소화불량, 담적 등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수소호기 검사. 수소호기 검사는 장내 세균이 특정 음식을 소화할 때 발생하는 수소가스를 측정하여 소장 내 세균 과증식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이를 통해 만성 설사나 복부 팽만감, 과도한 가스참 증상의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장내 세균총 검사. 장내 세균총 검사는 대변 내 사균의 DNA를 분석하여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수를 알 수 있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바탕으로 장내 환경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만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입니다. 만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는 특정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해당 검사를 통해 장내 염증을 유발하고 있는 기능성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원인 음식이 무엇인지 정확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들은 소화불량의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기능성 소화불량을 치료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기능성 소화불량은 일반적으로 한약을 통해 치료합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을 겪으시는 분들 중에는 장기적으로 소화제나 위장약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약들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어도 기능성 소화불량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위와 장의 기능을 약화시켜서 더 오랜 기간 소화불량으로 고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 한약은 천연약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장기적으로도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더 좋은 소식은 기존에는 소화불량 치료를 위해 한약을 처방받으면 비용 부담이 컸는데 이제는 보험 적용으로 부담 없이 치료가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2024년 4월 29일부터 기능성 소화불량 처방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건강보험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시면 최대 10일에서 20일 분량의 처방을 30%의 본인 부담금만으로 처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일 기준으로 약 10만 원이라면 3만 원 정도로 한약을 복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성 소화불량 외에도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알레르기 비염 등 특정 질환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서 해당 질환을 겪는 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손보험도 가입 내용에 따라 적용 가능하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한 가지 질환으로 한의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한의원에서 추가 적용이 어렵다고 하니 처방 치료를 받으실 때는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계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원인 검사들을 받아보시고 건강보험을 혜택을 통해 부담 없이 효과적인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변한의원에서는 한약을 처방하고 끝이 아니라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치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드리고 있으니 기능성 소화불량 치료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새로운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